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농지법의 기출문제와 이 핵심 이론을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농지법의 이번 파트는 세 번째 테마로서 농지의 이용 파트. 자, 농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용을 안 하면 강제로 뭐 대리경작 같은 걸 정하고 또 농지의 임대차 사유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핵심으로 볼 건데 이용 파트에서는 자, 먼저 이 출제 포인트가 대리경작자의 지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 뭐 자주 나왔는데 이 대리경작은 대신 경작할 사람을 정한다 이런 뜻이죠. 농지 소유자나 농지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을 안 하면 이 대신 경작할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대리경작자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이 지정권자고 이 대리경작자는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는 이웃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리경작자로 들어오는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대리경작자는 1차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먼저 들어오고 자, 그 사람이 곤란할 때는 농업생산자단체나 학교 이런 사람들로 대리경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기타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문제를 풀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파트로 자, 농지를 우리 합법적으로 임대차나 무상 사용 같은 사용대차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임대차 사유, 임대차 기간, 요 최소 3년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농지에 임대차 같은 것들의 계약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치를 했을 때 대항력을 갖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관청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인도를 받으면 이게 농지에 대해서 이 대항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이고 읍면장한테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주택 임대차랑 좀 다르게 농지 임대차 계약은 대항력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대리경작자 부분하고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리경작에 대해서 핵심 이론을 좀 간단히 보고 문제를 푸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리경작자의 지정 파트에서는 일단 첫 번째 대리경작의 지정 사유. 자, 시군구청장이 유휴농지에 대해서 농지 소유자나 입자권자가 농업 경영을 안 하고 이렇게 유휴 놀고 있으면 직권으로 대리경작을 정할 수도 있고 이웃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할 사람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근데 노란색의 내용들은 이 유휴농지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사를 안 짓는 거니까 대리경작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 3, 4번은 대리경작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력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전 같은 걸 위해서 일정 기간 휴경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휴경하는 거고 또 연작의 피해가 예상되어서 지력 증진, 회복 같은 걸 위해서 휴경하는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니까 대리경작 지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전용 협의, 전용 신고, 타용도 일사용 허가,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하고 타용도 일사용 협의는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전용 허가나 전용 협의, 전용 신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농지를 개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농사 안 져도 대리경작 지정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3번하고 4번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농지를 개발할 사람이다. 그래서 농업 경영을 안 하고 유휴하더라도 휴경하더라도 대리경작 같은 걸 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력 증진, 연작의 피해가 예상되어서 뭐 지력의 회복 같은 걸 위한 휴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고 3번, 4번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사를 안 짓는 경우니까 대리경작 지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유휴농지다. 자, 보시고 자, 두 번째, 자, 대리경작자로 들어오는 사람의 자격은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신청한 자를 대리경작자로 정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직권으로 정할 때는 자, 법정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 법정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1차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대리경작자를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정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리경작자로 정하는 것이 1차입니다. 근데 만약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지정이 곤란할 때는 2차적으로 농업의 생산자 단체나 학교 등을 대리경작자로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대리경작을 이렇게 직권으로 정할 때는 자, 법정된 농업인을 또는 농업법인을 대리경작자로 정하는 게 1차, 이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 거고 2차적으로 곤란하면 1차 대리경작자 지정이 곤란할 때는 2차적으로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 등을 2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정할 때. 그리고 이 대리경작자로 들어오는 농업인은 자, 이게 농지법상 처분 의무라든가 처분 명령 같은 걸 위반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대리경작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농업인이 농지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법 57조에서 60조를 위반해가지고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대리경작자로 들어올 수 있는 농업인에서 제외됩니다. 자, 결격사유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 해당되면 대리경작자로 들어오는 농업인에서 제외가 되는 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더 중요한 거는 직권으로 대리경작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자, 법정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먼저 들어온다. 1차적으로. 그런데 자, 1호의 지정이 곤란할 때, 그럴 때는 인근 농지의 농업의 생산자 단체나 학교 등을 2차적으로 대리경작자로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대리경작 지정 절차는 대리경작을 지정하려면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지정 예고를 합니다. 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냐? 사유를 소명해라. 사유 소명을 안 하면 대리경작자를 정하겠다. 이렇게 지정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정 예고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이의가 있으면 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사 안 짓는 거다 이렇게 10일 정도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또 이의 신청을 받은 그 시군구청장은 7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고 만약 이의 신청이 타당하지 않으면 대리경작 지정 통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7일 안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 통지서를 보내도록 돼 있다. 그래서 대리경작을 지정하려면 먼저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지정 예고를 먼저 하고, 지정 예고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이의가 있으면 예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유효하는 농지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고, 자, 이의 신청이 만약에 받아지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시군구청장이 7일 안에 이의 신청 받지 않겠다라는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다음에 지정 통지서, 대리경작 지정 통지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이 만약에 받아지지 않으면 7일 안에 그 내용 관계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을 기각하겠다 이렇게 통지하고 대리경작 지정 통지서를 보내는 거죠. 자,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자, 지정 예고하고 예고받으면 10일 안에 이의 신청하고, 자, 이의 신청이 받아지지 않으면 대리경작 지정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안에 이렇게. 자,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따로 정하면 별도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도 있고,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3년으로 대리경작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자, 대리경작자는 대신 경작을 했으면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안에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지급을 하고, 자, 농지 소유자 등이 수령을 거부한다. 너무 이게 금액이 100분의 10밖에 안 주죠. 대신 경작한 사람이 100분의 90을 가져가고, 농지 소유자한테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지급하니까 이 농지 소유자가 기분이 나빠서 안 받겠다 그러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자가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이렇게 해서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안에 농지 소유자한테 농지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간 만료로 인한 중지 신청. 만약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대리경작 기간이 아까 3년이었으니까 기간을 따로 안 정하면 3년 정도 대리경작이 진행되기 때문에 3년 정도 대리경작을 당해보니까 안 좋은 거죠. 안 좋으면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스스로 내가 경작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아까 대리경작이 기간이 3년이면 3년 되는 그 끝나는 날 3개월 전까지는 대리경작을 중지할 것을 시군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리경작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는 중지 신청을 시군구청장한테 하면 시군구청장은 중지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안에 대리경작 중지를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경작 기간이 만료되면서 스스로 내가 스스로 경작을 하겠다.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스스로 경작할 생각이 있으면 대리경작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이렇게 중지 신청을 하면 중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중지를 농지 소유자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만료 전 해지는 대리경작 기간이 3년인데 3년 끝나면서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끝나기 전이라 기간 만료 전 1년이라든가 2년 정도 대리경작 그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렇게 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같은 사유가 있으면 대리경작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자, 농지 소유자 같은 대리경작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혀서 해지 신청을 했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대리경작 기간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기간 중간에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경작자를 성실한 사람인 줄 알고 정했는데 경작을 게을리한 경우, 대리경작자가 아까 사용료 100분의 시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았을 때, 대리경작자가 농사를 못 짓겠다고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중간에 기간 만료 전 대리경작 기간 중간이라도 이렇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에 6번 같은 경우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중지 신청을 해서 대리경작을 끊는 거고, 이 케이스는 이거는 대리경작 기간 중간에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대리경작을 중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거 구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차하고 사용대차 부분을 좀 보시죠. 자,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임대차의 사유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18가지가 있는데 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앞에서 농업경영자가 본업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 앞에 거랑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자, 농지는 자,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나 사용대차인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농지를 임대차나 이런 사용대차를 하게 하려면 1번부터 뒤에 18번까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농지를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8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농지법이 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다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농지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18가지 그 사유에 해당되면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법에 써 있는 사유가 아니면 임대차나 이런 사용대차 같은 거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의 임차인이나 사용대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안 하고 이렇게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놀고 있을 때는 농지를 임차받은 임차인이나 사용대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시군구청장은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28회 때 나왔던 질문이니까 한번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차 사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소유한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습니다. 자, 상속이나 우리 유증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있었죠. 자, 상속이나 유증이면 상속받는 자가 10,000제곱미터까지는 취득할 수 있는데 그거를 농지를 이렇게 임대차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년 이상 농업경에다가 이용하는 자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고 그거는 농지를 이렇게 임대차할 수 있고 자, 담보농지 취득,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도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임대차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500 미만의 농원부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농어촌 공사가 소유할 때, 매립농지, 자, 농지를 수용으로 취득할 때, 자, 이런 공취법이라는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취득할 때, 자, 농지용 증진사업 같은 것 따라서, 자, 농지를 임대나 사용대할 때, 자, 주로 우리가 이 9번까지는요, 자, 9번까지는 우리 앞에서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그런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농지는 농업 경영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데 예외가 있었죠. 특히 9번까지는 농업 경영자 소유 원칙의 예외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사람들은 1번부터 9번까지는 농업이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소유한 농지는 놀리지 말고 임대차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11번하고 12번 분홍색이 표시된 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기 분홍색 표시된 부분들. 자, 이건 뭐냐면 자, 질병이나 징집, 취약, 공직추임 같은 게 정당한 사유죠. 정당한 사유. 또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교도소에 수감될 때, 3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 중일 때, 자, 분만 후 6개월 미만일 때. 자, 이게 아까 우리 위탁경영하고 거의 유사하죠. 위탁경영과 유사한 사유. 이런 경우도 농지를 임대차하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징집, 취약,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받기 위해서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습니다. 자,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때 3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 중일 때, 분만 후 6개월 미만일 때는 이때는 농지를 임대차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번. 자, 60세 이상이 되어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 자,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고령이 되셔가지고 농업경영이 좀 어려우시면 건강상의 이유로 이 농지를 임대차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60세 이상 고령이 되어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자, 지금 자기 농업경영의 이용한 기간이 과거 5년은 넘어야 됩니다. 5년이 넘은 그 기간 동안 본업으로 농업경영을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농지를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과거 자기 농업경영 기간이 뭐 3년인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60세 이상 고령이 되어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 이렇게 된 사람. 근데 요즘에는 뭐 60세도 거의 요즘엔 청년인데 어쨌든 우리 현행 농지법은 60세 이상이 되시면 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농업경영이 좀 어렵다. 그럼 농지를 임대차 할 수 있다. 근데 이때는 과거에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적어도 5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밖에 우리가 15번하고 16번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15번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자, 초과 소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으로 우리 앞에서 여기 지금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가질 수 있죠. 농업경영을 안 하더라도. 자, 8년 이상 농업경영 하는 자도 이동할 때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가질 수 있다. 만약에 상속으로 농지를 20,000제곱미터를 만약에 물려받으면 자, 10,000제곱미터까지는 농업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고 남는 10,000제곱미터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 15번 항목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 10,000제곱미터까지는 보유하고 있고 그거를 임대차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20,000제곱미터가 있었을 때 20,000제곱미터 중에 10,000제곱미터는 농지를 임대차하고 초과하는 부분도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이렇게 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과한 부분도 농어촌공사 등한테 위탁을 해서 농지를 임대나 이런 무상 사용 같은 거 사용대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6번도 비슷한데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이농하는 자는 만약에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했는데 그 농업경영한 면적이 만약에 20,000제곱미터다. 그럼 10,000제곱미터까지는 그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면서 그것도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자, 몇 번에 근거해서 여기 지금 여기 3번에 근거해서 8년 이상 농업경영하는 사람이 이농을 하고 자,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죠. 그거를 농지 임대차 할 수 있고 초과한 부분 자, 이렇게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이농하는 사람이 자, 20,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을 때 10,000제곱미터는 자기가 소유하면서 임대차 할 수 있고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등한테 위탁을 해서 이것도 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과한 부분도 농어촌공사 등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자, 그 밖에 자기 자격 농지를 이모작 같은 걸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10개월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모작 같은 거 할 때도 8개월 정도 이내에서 농지를 임대나 사용대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자, 농지 임대차 사유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잘 보셔서 농지 임대차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계약 방법과 대항력이 있는데 자,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계약은 당연히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더라도 시장, 구청장, 읍면장한테 확인을 받고 자, 농지 임차인이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그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시구 읍면장한테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임차인이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임대차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임대차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인데 가로 안에 다년생 식물 인삼 같은 걸 재배하거나 자, 고정식 온실 같은 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거로 경작할 때는 5년 이상으로 기간을 바꾼다. 이게 이제 개정된 거죠. 몇 년 전에. 자,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인데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재배하는 사람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정한다. 자, 만약에 기간 지정이 없거나 3년보다 짧을 때는 3년하고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임대차하고 임차인 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3년보다 짧거나 아니면 3년보다 기간이 없거나
3년보다 기간을 짧게 약정했을 때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요 단연생 식물이라든가 온실 비닐하우스는 5년으로 보는 거고요. 기간을 짧게 정했을 때는 무조건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법에 따라서 간주됩니다. 자, 임차인은 요 3년하고 5년 이상의 기간을 포기하고 3년이나 5년 미만으로도 임대차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나는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차인이 확실적으로 명시적으로 주장을 하면 이렇게 3년 미만, 5년 미만으로도 임차인이 그 기간 같은 것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자, 임차인은 별다른 조건 없이 임대차 기간을 3년이나 5년 미만 같은 것들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질병, 징집, 취약, 공직 취임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같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3년이나 5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좀 전에 우리가 임대차 기간은 3년 또는 가로 안에 5년 이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만약 기간 지정이 없거나 3년보다 기간이 짧았을 때는 3년이나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3년이나 5년 미만이란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별다른 조건이 없어도. 근데 임대인은 3년이나 5년 미만이란 주장을 하려면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무조건 3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해줘야 되고, 이런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임대인도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그 연장을 하거나 재계약 같은 거 할 때도 앞의 기간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어떤 질병이나 징집, 취약 같은 이유로 3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만약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할 때도 3년 미만을 그대로 이렇게 앞에 기간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질병이나 징집, 취약 같은 이유로 이런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한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재계약 같은 거로 연장해 줄 때도 이 3년 미만 기간을 그대로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 신청은 임대차 기간과 임차료에 대해서 임대인, 임차인 간의 협의가 불성립하면 시군구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구 읍면장이 아닙니다. 이 조정 신청은 시군구청장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임차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돼가지고 조정 신청 같은 게 들어오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자, 농지임대차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되고, 자,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와서 당사자가 그 조정안에 대해서 수락을 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수락을 한 때는 당사자 간의 임대차 계약이 조정안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자, 묵시적 갱신 같은 거 우리 민법에 나오는 원리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거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을 때는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우리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적어도 3개월 이전까지는 자, 임대차를 갱신 거절하는 통지, 갱신 거절하는 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간을 끝내겠다. 아니 조건을 좀 바꾸자 이런 식으로 통지가 없을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농지, 국가 소유의 농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방법과 기간 같은 것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가로 아래에 있는 조건은 5년 이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국유농지나 공유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 같은 것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농지의 양수인, 임대농지를 매수한 사람은 자, 이 법에 따른 임대인주의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규정을 위반해서 자, 이렇게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 같은 거 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크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관련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농지법의 기출문제. 테마 3번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대리경작이나 뭐 임대차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 앞에서 배운 이 두 번째 테마에서 배웠던 이게 이 처분 의무, 이런 거랑 관련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가 있을 때는 농지 소유자한테 시군구청장이 농지를 처분하라고 의무가 있다고 통지하게 돼 있죠. 뭐 그런 걸 문제를 낸 건데, 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자,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1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처분 의무가 있다고 통지하도록 돼 있죠. 자, 처분 의무 통지 1년짜리 그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짜리 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또 정당한 또 어떤 사유가 있으면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도 앞에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매수청구권 같은 거 행사하지 않고 처분 명령 6개월 또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행강제금까지 우리가 농업경영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일종의 제재입니다.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고 이런 거는 이 처분 의무 같은 거나 처분 명령 이런 거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 대집행 같은 경우는 이 해당 규정, 농지법에 있는 규정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농지, 이런 것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을 안 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 1년짜리 통지, 처분 명령도 부과할 수 있고, 처분 명령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예할 수도 있고, 농어촌공사한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으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자, 2번 문제는 이 대리영작하고 뭐 이렇게 임대차를 약간 혼합을 해서 문제를 냈는데, 자,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유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기간이 정해지는 거죠. 자, 농업경영을 하는 자한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자, 농지를 임대하려는 경우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자,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자, 임대농지 양수인은 그 임대농지에 대해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돼 있죠. 맞습니다. 자, 지력 증제를 위해서 일정 기간 휴경을 한다. 그러면 대리경작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휴경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주말 체험용농을 하려는 자들한테 농지를 임대하겠다. 또는 그 임대를 그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가 아니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농업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갖고 있다가 주말 체험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할 수도 있고, 주말 체험용농을 업으로, 주말 체험용농을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거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정답이 이제 우리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용농 같은 걸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할 수도 있고, 또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들한테 임대하는 것을 이렇게 업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업으로 하려는 사람들한테도 농지를 이 주말 체험 용도로 쓰는 형태로 요거를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답니다. 있다. 농지 임대차 사유가 아까 18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농지 임대차 사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자,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교용을, 자, 이것도 위탁교용 문제네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거지만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위탁교용 같은 것들도, 자, 병역법에 따라서 현역으로 징집되면 군대를 가야 되니까 농지를 위탁할 수 있죠. 자, 6개월간 미국 여행을 하면 이게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이기 때문에 위탁교용 할 수 있습니다. 자, 선거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입이 되면 이제 공직 취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으니까 위탁교용 할 수 있고, 자, 농업법인이 청산주인 경우 맞습니다. 농업법인이 소송이 아니라 청산입니다. 농업법인이 청산 절차로 들어가면 이것도 청산 기간 동안 위탁기용할 수 있고, 자, 교통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위탁기용 사유니까 답이 5번이 되겠네요. 2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위탁기용 사유가 안 됩니다. 부상을 당해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위탁기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자,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자신이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었으니까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나이가 드셔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으면 농지를 임대차 같은 거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시군구청장이 농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자, 여기 시구 읍면장한테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그 농지를 임대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농지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농지 임차인은 농작물 재배시설로 비닐하우스 같은 걸 설치한 농지 임대차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5년 이상이죠. 자, 우리가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인데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비닐하우스 설치 또는 고정식 온실을 설치해서 재배 같은 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임대차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4번은 틀렸네요. 자,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만들어지고 계약 당사자가 수락을 하면 당사자 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있었으니까 앞에 거랑 잘 맞춰서 정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이번엔 대리경작자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지력증진이나 토지의 토양의 개량 보전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휴경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니까 대리경작을 정할 수 없답니다. 없다. 정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정할 수 없는 농지로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대리경작자의 지정은 유효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신청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직권으로 할 때는 뭐 인근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먼저 하고 그 사람이 곤란할 때는 농업생산자단체나 학교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직권으로 대리경작을 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 같은 것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 정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대리경작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중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기간을 안 정하면 3년으로 하는 거고 자,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다른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대리경작 기간은 자,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한 3년으로 기간을 정하는 거니까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농지 소유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정할 수 있고 임차권자를 대신하는 대리경작자를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이 농사를 제대로 안 지면 대리경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를 대신한 대리경작자도 있고 임차권자도 농업경영을 제대로 안 하면 대리경작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5번 다 틀렸고요. 정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요거는 3번 질문은 맞죠? 경작을 게을리하면 중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1, 2번 틀렸고 3번이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5번 정답은 3번. 자, 6번 보시면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0년보다 짧게 정했을 때는 기간을 10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요 10년이란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니까 3년보다 짧게 정했을 때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고정식 온실 이런 것들로 만약에 농업교육 같은 거 재배할 때는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바꾸죠. 이 10년이란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봐야 됩니다. 3년 또는 5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3년 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지 맞겠습니다. 개정된 부분이라기 때문에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자, 농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앞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라도 시구 읍면장한테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는 효력이 생기는 거죠. 정답을 1번으로 봐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0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가 아니라 3년보다 짧게 정했을 때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로 열고 3년 옆에다가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거로 재배 같은 걸 하고 있을 때는 기간을 5년으로 바꿔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3년 또는 5년으로 바꿔서 기간을 적용해야 됩니다. 정답 1번. 7번 문제. 자, 이것도 위탁교형 문제가 막 혼합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배운 건데 우리 두 번째 테마에서 위탁교형 할 수 있는 경우는 자, 1년간 국내 여행은 안 되죠. 예,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만 위탁교형이니까. 자, 농업법인이 소송이 아니라 농업법인이 청산 중일 때입니다. 청산 중일 때만 위탁교형 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소송이 아니라 청산 중일 때 위탁교형을 할 수 있다. 자, 농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치료가 아니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위탁교형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치소의 수용 같은 경우는 위탁교형 할 수 있는 사유가 맞죠. 네, 이것도 국외여행도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이 5번도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농지법상 농업교형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처분 의무. 자, 농업교형에 이용을 안 하고 농사 안 짓고 있으면 1년짜리 처분 의무 통지가 있죠. 1년 정도 안에 농지를 팔아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처분 의무 통지가 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농지 소유자가 선거 같은 거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할 때는 농업교형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선거로 인한 공직 취임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면제가 되는 겁니다. 공직 취임에서 자기 임기 같은 걸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농사를 못 짓더라도 농업교형 안 하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고 면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되면 전체를 다 파는 게 아니라 초과한 부분, 농지 전부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초과한 부분만 팔게 되어 있죠. 보시면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1번 지문은 맞고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3번 농지 처분 의무 기간도 기본적으로 1년이죠. 1년. 처분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1년 안에 농지를 파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년으로 처분 의무 기간을 봐야 됩니다. 자,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2년 안에 해당 목적 사업을 안 하고 2년이 초과하게 되면 농지 처분 의무가 무조건 발생이 됩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한 자라고 하더라도 자, 이게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한 사람은 무조건 2년 안에 해당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질병 같은 것들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4번 같은 경우는 자, 농지 처분 사유 중에서 자,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한 자는 무조건 2년 안에 해당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그 2년이란 기간 내에 질병이 나서 이게 해당 목적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이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해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만약에 2년이 초과하도록 목적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1년짜리로. 자, 이때는 질병 같은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공직 취임 같은 것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전용 신고한 사람은 2년 안에 해당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만약에 착수하지 않으면 2년 초과하도록 착수하지 않으면 이거는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지문도 농지 소유, 그러니까 4번 지문 그래서 틀린 겁니다. 처분 의무가 면제돼서 처분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처분을 해야 됩니다. 2년 넘을 때까지 목적 사업 안 하면. 자, 농어촌 토지 소유자가 자, 농지 소유자죠. 농지 소유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처분 명령 6개월짜리 받았을 때는 자, 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에게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번, 4번, 2번, 3번 다 틀렸고 1번만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1번. 8번에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자, 농지법상 국공유 재산이 아닌 A 농지는 민간 소유 농지고 자, 국유재산의 농지 B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임대차할 때 관련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시오. 이렇게. 자, A 농지는 이거 민간 소유의 농지, 국공유 재산이 아닌 민간 소유 농지일 때는 임대차 계약이 등기가 있어야지만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대항력 가질 때 자, 이렇게 A 농지 같은 민간 농지는 등기 필요 없고 시장구청장, 읍면장한테 임대차 계약을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자, 임대인이 취약을 이유로, 자, A 농지를 임대할 때, 자, 우리가 보시면 A 농지가 민간 소유 농지를 자, 임대인이 이렇게 정당한 사유, 취약 같은 거, 취약, 뭐 질병 치료 이런 이유로 농지를 임대할 때는 3년 이상으로 하지 않고 3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3년 이상으로 하지 않고 임대인도 취약 같은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할 때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2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자, 3번도 비슷하죠.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취약, 질병 같은 것들, 이거 보시면 질병, 뭐 징집, 취약 같은 것들이 다 정당한 사유입니다. 임대인이 질병이 났다든가 취약 또는 징집 같은 거로 군대 간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A 농지를 임대할 때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이 아니라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인이 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로 A 농지를 임대할 때 그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정했다가 이 기간을 갱신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안 맞죠. 다시 한번 임대인이 질병 같은 이유로 정당한 이유로 임농지를 임대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3년 미만으로 합니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서 연장 같은 거 할 때도 앞에 그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안 맞습니다. 틀린 겁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4번 A 농지 임차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기획을 이용하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는데 임대차 종료를 명하는 것은 읍면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시군 구청장이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자, 이 비농지는 뭡니까? 국유재산인 국가가 소유한 농지이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3년 이상을 적용하지 않고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유농지나 공유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5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 같은 경우도 가로놓기 문제로 마지막 28회 문제 보시면 자,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수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지급하는 거니까 100분의 10. 자, 니은번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 허가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자, 농업진흥지역 안이 아니라 밖의 농지인 상대 농지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를 전용을 해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불법으로 전용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자, 개별 공시가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자, 이거 좀 따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만약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허가 안 받고 전용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 공시가인 토지 가격만큼만 벌금을 부과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 허가 안 받고 전용을 했을 때는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바뀌고 토지 가격, 공시지가 토지 가격의 100분의 50으로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근데 여기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일 때는 절대 농지일 때는 전용허가 안 받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해당 개별 공시지가 토지가액의 만큼 벌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50은 농업진흥지역 바뀔 때 적용한다. 벌금형을 부과할 때. 자, 토지가격의 100분의 50, 요거 100분의 10, 100분의 50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 6개월짜리를 이행을 안 하면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 중 높은 금액을 정해서 거기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행강제금 100분의 25입니다. 정답이겠죠. 이거 2번으로 정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농지법 문제 한번 쭉 한번 훑어봤고,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는 농업진흥지역 부분입니다. 최근에 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